김민석 의원의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유력하다라는 얘기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뭐 원조 친명 그룹도 있고 뭐 이른바 7인회도 있고요.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 혹은 뭐 청와대가 될지 모르는 이 이재명 대통령 주변부의 핵심이 될 거라는 관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비서실장에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더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국민의 투표 참여를 호소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은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요.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먼저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에 유력하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또 정치권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강훈식 의원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친명계로 분류는 당연히 되지만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라는 부분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만약에 강훈식 의원이 지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정책, 탕평 인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는 절차가 뭐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 내부에서도 강훈식 의원이 이번 또 대선에서도 상황실장을 맡아서 그때그때마다 사실 적절하게 뭐 대선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또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당 내에서 많은 평가를 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탕평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검증된 능력이나 실력 부분에서도 비서실장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 옆에 구자웅 부장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김병욱 전 의원의 얘기도 있고 특히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은 아까 장 변호사 말씀처럼 상황실장도 지냈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당대표로 할 때는 또 대선 당대표 경선 때도 한번 맞붙었 정도 있고 아산이 지역구고 뭐 비교적 중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또 약간의 다른 색깔의 비서실장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임기 5년의 이 첫 단추를 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만약 김민석 의원을 지명한다라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무 능력과 정무 능력을 겸비한 이 정치인 출신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관측의 연장선에서 이 강훈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상당히 온화하고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일기 청와대 특히 대통령 비서실을 운영하는데 이 합리적인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이 돼야만 이 초대 내각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이 지명은 뭐 예정된 수순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이 돼야 비서관급 이상의 인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만 행정관급 인선의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인선을 지휘하기 때문에 오늘 이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 그리고 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이 이뤄질지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훈식 의원이 이제 선대위가 이제 아직 공식 개최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수순이고 본인이 이제 상황실장을 맡았지만 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글쎄요 저 SNS 이후에 비서실장에 대한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뭐 사실 이게 인수위 없이 곧바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또 인선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정말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의 인선이 들어맞는지를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속보 내용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인선도 이제 착수가 되는데 사실은 최인영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인선 얘기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지금까지 총괄해왔던 이한주 정책실장 내정설도 있고요. 김병욱 전 의원의 정무석 기용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선 레이스 중에 유세 때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 때문에 벌써 안규백 혹은 김병주 이런 김병주 의원은 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이런 얘기도 정부 이제 인선에 여러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비서실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국무총리를 김민석 의원을 한다고 하면 김민석 의원은 이른바 86세대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였던 반면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73년생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상당히 전략기획통으로서 지역구도 또 아산이면서 중도 표심을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한마디로 86 체제에서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총리를 맡기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97세대,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대 세대의 대표주자로서 강훈식 지금 의원을 앉힌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세대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처럼 이제 엄중한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민간인 한마디로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히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부분, 특히 군 내부에서는 비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문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명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령과 군정을 통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떻게 보면 안규백 의원 같이 나름대로 어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민간인을 맡기는 것이 군을 추스르고 특히 지난 비상경험 과정에서의 지금 특히 육군 라인이 상당 부분 상처를 입었는데 이걸 복구시키고 군대의 어떤 군심을 잡아올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일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인데 오히려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좀 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